지금 이 순간 세계 기술 지형도 위에서 소리 없는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 단위 자본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쏟아붓는 동안 유럽의 완성차 명가들은 수십 년을 쌓아올린 정밀기계공학의 왕좌에서 서서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보도자료와 달리 이 거인들의 공장 내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양산 라인에 이식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세계 기술 패권의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나라가 조용히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 HAI가 발간한 공식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인공지능 특허 출원 수 세계 1위, 무려 2년 연속입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점, 현대자동차 기아가 인류 이동 역사에 기록될 기술 하나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내부를 실시간으로 살균하고 탈취하는 플라즈마 케어 UVC 기술. 단 30초 만에 폐렴균을 포함한 유해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키는 이 기술은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체 유해성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상용화를 포기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독일도 일본도 미국 빅테크도 해내지 못한 일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시대에서 실물의 시대로. 지난 10년간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무대는 가상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더 큰 AI 모델을 만들고 더 정교한 언어 생성 시스템을 구현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와 화웨이까지 이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전장은 데이터 센터 안의 GPU 서버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술 투자 사이클에서 명확한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언어 모델도 그것이 공장 생산 라인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수백만 명이 매일 탑승하는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과 통합되지 못한다면 결국 자본이 만들어낸 기술적 쇼룸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시장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략 컨설팅 기업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피지컬 AI의 시대, 즉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실제 물리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핵심 조건은 단순한 알고리즘 성능이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현실 제품 안에 집어넣고 대량으로 찍어내고 납품기한을 지켜 전 세계 공급망에 공급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의 신뢰성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퍼드 HAI 보고서가 공개한 데이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AI 특허 2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연구실 성과의 집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AI 기술을 차량 제어, 반도체 품질 검사, 정밀 화학 공정, 첨단 의료기기 등 실물 산업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응용 특허, 즉 시장에서 즉시 돈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식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공급망의 통제권이고 특정 기술이 특정 시장에 진입할 때 반드시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법적 해자, 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해자를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가장 빠른 속도로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채워야 했던 기존 강자들은 이 싸움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조적 이유를 파헤쳐보면 현재 글로벌 제조 질서가 마주한 균열의 진짜 깊이가 드러납니다. 거인들의 계산 착오, 독일, 일본이 놓친 패러다임, 미국 빅테크가 외면한 현실, 100년 동안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던 독일, 정밀공학과 장인정신을 신앙처럼 믿어온 일본. 이들이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마주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변화의 본질을 오독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을 기계를 전기로 바꾸는 전동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좋은 배터리,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시장이 넘어서고 있는 세대 프레임이었습니다. 진짜 패러다임의 변화는 차량 자체를 하나의 이동하는 생활공간, 모바일 리빙 스페이스로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탑승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잠재적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의 전환. 이것이 차세대 완성차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안전의 정의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공급망이 갖는 구조적 한계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이종 산업 융합의 속도 문제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자동차 내부에 이식하는 작업은 기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영역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 협력 생태계는 극도로 정밀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오 모듈 하나를 양산 라인에 통합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일, 2차 협력사와 단가 협상, 안전 인증, 라인 재조정을 거치는데 통상 3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기술의 창이 열리는 타이밍에 이 공급망의 속도는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지식재산 생산성의 고갈입니다. 고령화와 엔지니어링 인력의 세대교체 실패로 유럽과 일본의 응용기술 특허 생산 속도는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신기술을 수용할 부품 생태계를 설계하는 역량 자체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제품으로 전환하는 응용 설계 능력이 공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빅테크는 정반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AI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탑재할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직접 제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세계 최고의 칩을 탑재했지만 정작 그 칩이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아시아의 정밀 제조 파트너들 없이는 단 한 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그 AI를 차량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물리적 엔지니어링 역량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은 뛰어나지만 현실은 취약한 미국 빅테크, 현실은 견고하지만 변화를 흡수하지 못하는 유럽, 일본 제조업. 이 두 진영의 구조적 한계가 겹쳐지는 바로 그 지점에 거대한 시장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제조 인프라의 마진, 플라즈마 케어 UVC가 증명하는 것. 현대자동차 기아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플라즈마 케어 UVC 기술을 단순히 차량 위생 기능의 업그레이드로 이해한다면 이 기술이 가진 산업적 의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술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정밀 전자제어라는 4가지 이종산업의 첨단 기술을 단일한 자동차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이를 수백만 대 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의 마진을 실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UV 살균 기술의 핵심 난제는 3가지였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파장 제어의 어려움, 자동차 내부의 극도로 제한된 전력 공급 환경, 그리고 모듈의 소형화와 양산 라인 통합 가능성.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술을 수십 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의 제한적 사용에 머물게 한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난제였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 하나만이 아닙니다. 인체에 무해한 특수 파장을 설계하는 광학 엔지니어링, 초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전력 제어 반도체 모듈, 차량 내부 공간의 최적화된 소형화 설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합률 0에 가깝게 대량 생산하는 제조 인프라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전체의 성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완성차 업체가 동일한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광학 모듈 공급사를 찾고 전력 제어 반도체를 조달하고 소형화 설계를 맡길 엔지니어링 파트너를 섭외해야 합니다. 이 모든 협력사들이 서로 다른 기술 표준, 다른 납기 일정, 다른 가격 협상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인증을 받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공급망은 이 모든 과정을 단일한 에코시스템 안에서 처리합니다. 부품 소재부터 반도체, 광학 모듈, 소프트웨어 제어, 최종 조립까지 모든 가치 사슬이 언어와 관습과 기업 문화가 공유되는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사들이 시제품을 조율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십만 대 규모의 양산 준비를 마치는 타임 어드밴티지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신뢰자산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공급망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력만큼이나 파트너의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납기를 지키는가, 계약을 이행하는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그리고 동맹관계에서 안정적인 외교적 포지셔닝을 유지하는가. 대한민국은 이 모든 기준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1년, 3년, 5년의 반세. 향후 1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탑승 중 실시간 위생살균 기능이 새로운 안전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선점한 이 기술 표준을 따라잡기 위해 경쟁사들은 한국의 부품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표준을 선점한 자가 공급망을 통제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향후 3년, 스탠퍼드가 확인한 한국의 AI 특허 집중도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 응용 특허 선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인증, 로봇의 정밀 동작 제어,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 검사 시스템,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보유한 응용 특허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식재산의 관문이 됩니다. 향후 5년, 현재 대한민국이 구축하고 있는 응용 AI 특허망 플러스 융합제조 인프라 플러스 지정학적 신뢰자산의 삼각구조는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 산업의 표준 설정자로 대한민국을 위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실질적인 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밑중이 장악한 거대 원천 AI 플랫폼에 대한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융합기술 시대를 이끌 차세대 엔지니어링 인재의 선제적 양성, 그리고 확보한 지식재산과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규제 표준을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고도의 외교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폭발이 현실 세계의 단단한 제조 플랫폼과 만날 때 비로소 기술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권력이 됩니다. 가상 공간의 알고리즘 경쟁에서 길을 잃은 미국 빅테크,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공급망의 경직성을 드러낸 유럽과 일본의 전통 제조 강국들. 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장 공백 앞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제조 인프라의 근육을 지금 비로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닌 세계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두뇌로 진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조 생태계. 이 흐름이 하나의 일시적 반짝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정말로 이동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 구조적 기회를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산 능력 패권을 장기적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시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생산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 글로벌 방산 시장과 조선 수주 경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